북한은 남북 대화 때마다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만약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바로 방송을 틀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방송을 하기 전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 이 방송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하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병력이 준비를 좀 해야 하고 이동식 확성기 차량에 기름도 좀 넣어야겠죠. 고정식 확성기는 대부분 철거된 상황이라서 물량도 다시 확보를 해야 하고요. 어디서 어떻게 작전을 진행할지 현장 답사 절차 역시 필요합니다. 주로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은 선전을 하고 북한 체제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한국 가요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 확성기 방송이 곡절이 많았어요. 과거에 중단하고 재개하고 이걸 반복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1963년 박정희 정부 때인데요. 예.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남북 군사 합의를 계기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천안함 피격, 지뢰 도발,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잠시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북한은 왜 이 오물풍선을 어디서 이렇게 날리는 겁니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의 대북 풍선을 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는 게 군 당국 판단입니다. 예. 어젯밤부터 날아온 720여 개의 풍선 가운데 500여 개가 북한 서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대다수가 황해도에서 날아와 강화도, 김포, 파주 쪽으로 수백 개가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풍선이 80개 이상 발견되면서 초동 대응반이 꾸려졌고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식별이 됐습니다. 우리 군의 국군 심리전단이란 심리전 전단 부대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대를 경기, 강원 지역에 보냈거나 전방 부대 자체적으로 풍선을 날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풍선 안에다가 가벼운 생화학 무기 같은 거 넣어서 보냈을 경우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이 바로 격추합니까? 곧바로 격추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도 3km 안팎으로 날아오는 풍선을 총이나 대공포로 격추하는 게 제한이 되고 탄이 우리 측 영토에 떨어질 수 있고요. 10kg 무게의 풍선이 지상에 떨어지면 그걸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생화학 무기가 실린 풍선이 지상에 내려오면 즉시 회수해 분석 조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실제 생화학 풍선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히려 더 분산돼서 떨어져서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괌에 왔어요. 지금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전략 핵잠수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직접 사진을 보실까요? 예. 미 해군 전략 핵잠수함인 루이지애나함이 괌 기지에 입항하는 모습인데요. 전략 핵잠수함의 괌 기항이 공개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물풍선 살포는 물론이고 GPS 교란 공격,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까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영범 기자였습니다.